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운받아서 실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론 어디다가 입력하는가, 그 데이터에다가 전산에다가 입력하고, 그러니까 시험 프로그램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직접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입력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라고 치면 여러분 한국세무사회 여기로 홈페이지로 오시고 로그인,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 되어 있겠죠? 로그인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 하단에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클릭하면 최근에 시험 문제가 106회까지 됐죠. 106회 문제를 보시면 봅시다. 전산회계 2급 여기 나와 있죠. 이 파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파일, 첨부 파일이 있어요. 이것을 R집을 여러분들은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좋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저장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압축 풀기, 압축을 풀어요. 압축을 풀기 합니다. 압축을 풀기. 예. 압축을 풀었나요? 예,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러분 데이터를 다운받는 걸 할 텐데 여러분 106회 이렇게 전산회계 2급 수업용 전산 데이터라고 보이나요? 더블 클릭. 설치 안내는 일단은 여러분 한번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설치 안내는 더블 클릭. 설치 안내를 일단은 하면 여기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이제 여기 보면 임시 수험번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험번호는 이제 수험번호는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바로 일주일 전이면 수험번호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독관 번호는 시험 당일날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열어놓으시고 2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2교시 때 이제 시험을 응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텍스라고 보여요. 텍스. 더블 클릭. 자,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수험 번호를 이렇게 요거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이름을 여러분 이름을 쓰면 돼요. 유명한 교수. 설치를 눌러요. 예, 설치가 됐어요. 106회. 그리고 이제 여기 A형, B형이 있는데 시험 당일날 A형, B형을 문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감독관 번호 5585, 5585는 이렇게 당일날 감독관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리고 로그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여태 여러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론 답안 작성, 그 다음에 여러분 답안 저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론 답안 작성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처음 보잖아요. 예, 여러분 이름하고 수험 번호하고 그 다음에 급수 A형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은 일단은 이론은 3번으로 일단 다 찍어 놓으시고 편안하게 벌써 다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는 맞췄어요. 일단 기본은 맞았습니다. 세 문제, 네 문제 일단 맞았다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것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무시험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 여태 조회하는 거 답을 어디다가 적었어요? 예,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조회한 답을 실무 시험 답안이라는 거 조회 1, 2, 3 마지막에 실무 답을 여기다 적는다라고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험을 볼 텐데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봐야 될 텐데 방금 그 데이터 106회를 열어놓은 것을 확정 답안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전산액 여기 106회 전산액 2급 확정 답안을 보시고 일단은 한번 풀어보세요. 처음이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렇게 문제를 확정 답안 문제를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확정 답안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론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이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이 15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이론은 먼저 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무는 이론은 나중에 찍을 수도 있고 먼저 3번으로 다 찍어놨잖아요. 어찌됐든 실무를 먼저 하는 게 좋다. 실무를. 그래서 실무를 먼저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제 실무 지금부터 회사가 맞는지 봅니다. 회사가 여러분들 여기 백제 상사고요. 예, 맞습니다.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개인 기업이고, 자, 제 11기의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나와 있고 프로그램의 다음에 물음에 답하라.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뭐 하라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등록 메뉴로 와야 되겠지? 여기 클릭 회사 등록 메뉴로 와서 자 여러분 우리가 연습할 때는 회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 보러 가면 그래야 정상이고 연습하려고 여러분 여태까지 회사들이 많았던 거고요. 이제 간단하죠. 회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 벌써 틀렸네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305- 그 다음에 52-36547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상사고요. 이름은 최인승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은 요 밑에 있어요. 17번에 3월 14일 맞고요. 주소는 중구 틀렸네요. 중구. 여러분 주소를 여러분들 여기 주소를 보면 우편번호가 안 나왔잖아요. 직접 입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검색을 해도 되지만 직접 입력해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 같이 대전 광역시 그다음에 중구 대전 천서로 7 여러분 여기다가 해도 되고 번지는 밑에다가 써도 되고요. 번지는 7 그다음에 여러분 옥계동 가로 열고 옥계동이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돼요. 엔터 그다음 사업의 종류 보면 도소매 맞고요. 종목은 문구 및 잡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대전세무서 똑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점수가 몇 점 주는가 봐봐요. 6점이에요. 요거 하나. 많이 줬어요. 6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2번 가볼게요. 자, 요걸 이제 닫아주시고 여러분 끝났으면 닫아주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류 부분을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입력하시오. 자, 여러분 전기분 재무제표는 여기 있어요. 우리 문제 1번부터는 여기 기초정보관리와 전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여기에서 일반전표 입력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풀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라 그랬으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일단 열어보자고요. 이제 우리는 잘못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현금 4,500, 당좌예금 3,000, 보통예금 2,300 천천히 이렇게 해도 돼요. 외상 매출금은 4천만 원인데 틀렸죠. 4천만 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손 충당금 똑같고 40만 원, 받으럼 6천,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52만 원, 단기 대여금은 1,000만 원 맞고요. 그다음에 상품은 9천만 원. 그다음에 토지가 빠졌나요? 예, 제일 밑에다가 여러분 토지라고 써요. 2억 7,479만 1,290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건물 찾아갈까요? 건물 3,000. 그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250만 원, 차량 운반구가 5,000.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 그리고 비품이 6,000. 비품이 6,000.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봐서 외상 매입금 부채 5,800. 외상 매입금이 5,800. 그다음에 지급범이 7,000. 그다음 미지급금 4,900. 단기 차입금 8,000. 장기 차입금 1,750. 자본금 4억 1,800. 네, 맞죠? 그러면 차대가 맞나 봐봐요. 대차가 일치하고 있네요. 여기 합계가 일단은 일치한가 봐요. 693371290 맞습니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몇 점이었어요? 오, 요것도 6점이에요. 점수 크네. 6점씩을 얻었습니다. 벌써 12점입니다. 예, 행복한 표정으로 다음을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문제 3번 기초정보관리와 관련된 거고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대요. 그래서 변경하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거래처 등록으로 갑니다. 거래처 등록에 클릭하면 여러분 여기 주의할 점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거래처가 있고 신용카드 거래처가 있는데 각각 맞는 거래처로 와야 합니다. 금융과 신용카드가 아니라면 대부분 다 일반 거래처 다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코드 번호가 하단에 101번부터 여기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금융기관은 하단의 코드 번호가 여기 범위 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호 내에서 입력이 돼야지 다른 번호는 여기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봐보세요. 하단의 이 번호 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라고 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금융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일반 거래처를 클릭합니다. 자, 일반 거래처 클릭하시고 자, 어디로 옵니까? 우리가 신규로 입력하라 그랬는가 봐봐요. 정정하라 그랬네요. 고구려 상사. 여기 있네, 고구려 상사가. 정정하라 그랬으니까 고구려 상사 이재천 이름 맞고 365 35 12574 맞고요. 뭐가 틀린 거예요?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자파. 그 다음에 여기다 유형이 동시로 바뀌었네요. 동시. 매입도 하고 매출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가 바뀌었어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읍, 진접. 장현로 하단에다가 번지를 써줄까요? 83. 예, 이렇게 하면 또 3점을 얻었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3점 주네요. 다음 이제 요걸 닫아줄까요? 다음 백제상사의 거래처별로 초기 2월, 여러분 초기 2월에다 동그라미. 우리 메뉴가 지금 초기 2월을 가가지고서 자, 어디가 초기 2월이 있냐 하면 여기 보세요. 전기분 재무제표에 여기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확인했습니다. 외상 매출금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고려 상사가 1,800, 부여가 900, 그 다음에 발해가 1,3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 4천만 원과 일치하고 있죠? 예, 외상 매출금 끝났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클릭합니다. 조선상사 2,200, 신라 1,700이네요. 1,700만 원. 가야가 1,900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예, 여기까지 아주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워밍업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반전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전표 입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일반전표 입력을 클릭하시고 자, 매도일 며칠? 7월 9일로 갑니다. 7월 9일로 갑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다 같이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를 얼마에 샀어요? 4,500만 원.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취득세가 있다면 차량 운반구 해당 자산에다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줘야 되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다 같이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 하나 맞았으니까 3점 또 얻었어요. 이렇게 도토리 주셔서 우리는 70개만 주시면 돼요. 70점 맞으면 합격이니까 말입니다. 다음은 7월 10날 갑니다. 7월 10날 상품을 매입하기로 여러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하다까지는 거래가 아니고요.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월 10일 차변에 뭐라고 부를까? 선급금. 뭐라고 한다고? 선급금. 거래처 어디? 진영상사.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자, 100만 원에 10%면 얼마일까?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돈 줘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3점. 자, 다음은 이제 7월 25일 날 갈 텐데 자,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외상 매입 대금의 1%를 할인받다. 여러분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지급했어요. 외상 매입금 동그라미 외상 매입금을 지급했다. 현금으로. 자,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채 감소 차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부채 감소 차변이 뭐라고요? 외상 매입금. 빚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디 거예요? 광주 거예요. 광주. 얼마가 예상값이 90만 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빠르게 조기 상환, 빠르게 상환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고맙다고 깎아준 거죠. 이자를 깎아준 것이 바로 할인인데 여기서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다 같이 무슨 할인? 매입 할인. 대변에 매입 할인.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매입 할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상품에 관련된 것이 있고 원재료가 있고 원재료 뭐 도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품 동그라미 있어요. 상품. 요 상품에 대한 거예요. 상품에 대한 거니까 상품에 대한 걸 매입 할인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려요. 자, 요 주의할 점이에요. 자, 몇 퍼센트? 1%면 10%는 9만 원이 될 거고 1%는 9천 원이 되겠네요. 9천 원을 할인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9,000원 안 받을게 그랬는데 여러분 90만 원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 지급하면 될까? 예, 89만 1,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대변에 89만 1,000원. 여기서 주의할 점 매입 할인 이게 중요합니다. 매입 할인 148번으로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4번 가봅니다. 8월 25일 날 갈 텐데, 자,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하나 상사에 2,900만 원에 매각했대요. 일단 아는 건 건물을 팔았다. 그러니까 10월 대변에 건물이라고 씁니다. 건물. 자, 얼마짜리냐면 반드시 사올 때 장부에다 얼마로 적어놨을까요? 취득원가 3천만 원. 장부에서 3천만 원으로 적어놨으니까 장부 가액을 그대로 3천만 원으로 빠져나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획이 있을 텐데 반드시 반대편에다 빼줘야 되죠. 감가상각 누계획.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획이기 때문에 요 다음 번호 203번. 여러분 203번 한번 감가라고 써볼까요? 감가.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안 되고 건물에 해당되는 거 203번 요걸 말하는 거예요. 곧바로 202번 다음 번호 203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장부가가 취득원가가 이거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이게 장부가인데 실제로 요거 2,750만 원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2,750만 원 받으면 본전인데 얼마에 팔았다 그랬나요? 2,900만 원에 팔았대요. 여러분 2,750만 원짜리를 2,900만 원에 팔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쉽게 우리는 얼마 이익 봤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150만 원을 이익 봤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150만 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봅시다. 예, 돈 받아야 되는데, 야, 이제 팔았어요. 차변에 2,9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돈 2,900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으세요. 2,900만 원 받아야 돼. 근데 2,9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보통예금을 받고, 보통예금으로 얼마를 받았다고? 1,000만 원. 얼마 중에서? 2,900 중에서 1,000만 원 받았어요. 앞으로 얼마 더 받아야 돼요? 1,900만 원. 1,900만 원은 여러분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랬어요. 요거 판매 목적 아니죠? 그러면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차변의 미수금. 미수금은 어디다가 팔아야 돼? 어디다 팔았어요? 하나에다가 미수금 얼마라고? 1,900만 원이라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보세요.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받을 것까지 딱 입력했는데 대차 차익이 안 맞아요. 그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만 원 차이가 나요. 마이너스면 손실 났고 플러스면 이익 봤다는 얘기고요. 요 150만 원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다 같이 얼마다? 150만 원이다. 이렇게요. 다음. 지금 몇 번 가셨죠? 이제 5번 할 차례죠. 5번. 10월 13일 날 문제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그러면 상품 판매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상품 매출이 일어나겠죠. 상품 매출은 230만 원. 근데 대금 중에서 120만 원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았대. 어음 받으면 차변에 다 같이 무슨 어음?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 발해. 120만 원을 받았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해다 판매 목적인 상품을 팔았으니까 차변에 다 같이 무슨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고 발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월 30날 갑니다.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해서 축하 화환을 멜리 꽃집에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한 것을 다 같이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 맞나요? 800번대 복리후생비. 돈은 얼마네요? 영수증을 보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뭘로 지급했다고 했나요? 대변의 현금. 이렇게.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맞습니다. 다음 7번 볼게요. 31일 날 거래처 직원의 축하금, 결혼 축하금, 접대비죠. 차별의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고요. 얼마래요? 20만 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보통예금 20만 원. 다음은 11월 10날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우주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여러분 뭐가 될까? 도서인쇄, 도서와 관련된 도서인쇄비라고 해야 돼요. 자, 800번대 도서인쇄비, 차변에 뭐라고 한다고요? 차변에 도서인쇄비. 800번대 도서인쇄비 얼마짜리냐 하면 3만 원. 명함판 하는 것도 뭐 도서인쇄비죠. 대변에 카드로 했어요. 판매 목적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다가 지급해야 돼요? 현대카드. 거래처가 현대카드예요. 현대카드. 자, 여러분 현대카드로 꼭 걸어줘야 돼요.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반연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5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반전표 입력한 것 중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정하는 문제입니다. 오류 수정하는 문제. 그러면 다 같이 9월 8일 날로 가볼 거예요. 9월 8일 날.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네요. 보통예금으로 처리했어. 실제로는 거래처 조선상사의 외상매입금, 단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이래요. 외상매입금이고 조선상사 거래처도 바뀌었어요. 보통예금은 맞고요.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네. 예. 잘못된 것만 바꿔주면 되죠. 외상매입금으로 바꿨어요. 다음은 11월 21일 날 가보면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20만 원은 매출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 아니라 접대비가 아니라는 거죠.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대표자 동창의 결혼 축의금이다. 여러분 이거 좀 개인회사거든요. 개인회사 대표이사, 대표가 개인 사장이 요거 내야 할 개인 돈이에요. 근데 회사 돈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럼 요건 우리가 사장이 가져간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무슨 금? 인출금. 뭐라고요? 인출금. 만약에 법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할 거고요. 여러분 개인회사는 인출금. 그래서 여기다가 차변에 요거 접대비가 아니라 인출금 사장님이 가져갔다 이 말이야. 개인적으로 사는 거라 인출금. 요거 인출금. 요 인출금. 네. 다음.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결산이 나왔어요. 결산. 자, 보면 결산 문제는 자, 기말 예상매입금 중에는 미국 ABC사의 예상매입금 1,1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12월 31일 날 봤더니 1250원이 됐어요. 그러면 1250원 곱하기 $10,000 해봐요. 그러면 1250만 원 나오지 않나요? 1250만 원 나와요. 1250만 원. 여러분 1250만 원이 이렇게 증가됐어요. 1250만 원으로.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원래는 예상 매입금 갚아야 할 돈이 1100만 원인데 얼마가 증가됐어요? 자, 150만 원이 증가라고 적어놨어요. 증가. 여러분 150만 원 증가라는 얘기는 여기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입니다. 자, 외상 매입금 여러분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 대변. 부채 증가는 무슨 변이라고? 예, 대변에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12월 31일로 갑니다. 자, 대변에 다 같이 무슨 매입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을 일단은 쓰시고 영어로 ABC사. 얼마가 증가? 150만 원. 150만 원이 증가된 게 여러분 왜 증가됐냐면 외국 돈을 환산해 봤더니 갚을 돈이 늘어났다. 그래서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애화 환산 손실. 긴 걸 써야 돼. 애화 환산 손실. 애화 환산 손실은 150만 원. 여기까지 됐죠? 네. 다음. 결산일 현재 여러분 지금 실제 보관액이 얼마예요? 장부가액보다 6만 6천이 많다. 현금이 많다 동그라미. 그러면 차변에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차변에 현금. 얼마가 많다? 얼마가 많다? 6만 6천 원이 많다.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잡이익으로 떨어버려라. 이렇게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나왔습니다. 미지급은 무슨 변? 대변. 미지급 다음에는 비용. 미지급 비용 12만 5천 원. 차변의 비용의 이름 뭐다?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이렇게요. 다음 4번. 요건 자동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결산 자동. 그러면 이것을 자동 결산으로 가면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시면 돼요. 결산 자료 입력. 자 1월부터 매월 12월로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자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 입력할 때는 여러분 여기에 원래는 자 여기에 편집을 들어가서 여기에 선택 그 다음에 확인 여기 제품 제조업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엔터 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전산의 이익은 자 감가상각인데 여러분들 판관비에다가 감가상각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 비품에다가 클릭 25만 원. 그 다음에 차량 운반부는 120만 원. 여러분 여기다가 분기하면 이렇게 여기다가 하면 자동으로 분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걸 분기를 해주시오 이 얘기예요. 요 금액을 올려놨잖아요. 그럼 해주시오 그 얘기가 뭔 얘기냐? 분기를 실행하라 상단에 요거 해줘야 돼. 전표 추가. 그래야 분기해 줍니다. 예, 끝났어요. 예, 이렇게. 결산 끝났고요. 이제 조회만 하면 될 텐데, 자, 조회 한번 하러 갑니다. 조회. 자, 6월 말 현재 예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여러분 거래처를 물어봤으면 여러분 거래처 원장을 갑니다. 거래처를 물어봤으면 거래처 원장을 간다고요. 거래처 원장 클릭.
6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여러분 1월 1일부터 누구의 개념이야? 6월 30일 외상 매출금 엔터 치고 엔터 치고 자 여기서 잔액란에 와서 한 번 더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자꾸 바뀌죠. 자 제일 큰 것부터 보여줘라. 우리 상사. 우리 상사가 3,550만 원 메모해 놓으세요.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여러분 소모품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여러분 소모품비라는 특정 계정을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뭘 물어봤어? 총계정 원장이 가장 빠르다고 그랬죠. 다 같이 어디로 간다고요? 총계정 원장을 들어옵니다. 총계정 원장을 들어오세요. 비교하고자 할 때는 가장 빨라요. 1월부터 다 같이 몇 월까지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을 F2 소모품비 소모품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니까 여러분 830 자 1월부터 3월 중에서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 그랬으니까 1월 달이 31만 6,650원으로 가장 많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은 월과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합계는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문을 잘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월은 또 2월에 4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합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1월과 2월을 더해야 되겠지? 1월과 2월을 더하면 361,650이라고 메모합니다. 다음은 이제 6월 말 현재 받으럼의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회수 가능의 금액은 여러분 이것은 잔액을 물어본 거예요. 잔액. 회수 가능의 받으럼의 회수 가능의 그러면 잔액을 물어본 것이다. 자, 6월 말 현재 받으럼을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가도 되고 그 다음에 합계자료산표도 가도 될 텐데 6월 달로 갑니다. 6월. 1월부터 6월까지 할까? 1월부터 6월. 6월. 확인. 왜 결산자료 입력을 들었지? 재무 상태표로 와야지. 누구의 개념이니까 6월만 입력하면 됩니다. 받으럼을 클릭합니다. 받으럼. 전체 7,300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러분 7,340만 원 있었는데 그중에 52만 원 못 받을 거래요. 대선 충당금.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288만 원 메모합니다. 예, 다 끝났네요. 7,288만 원 메모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마무리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답안에 오셔서 요거 메모해놨던 거 답을 적어줘야죠. 이거 안 적어주면 안 되죠. 1번 우리 상사. 우리 상사고 3,550만 원이고요. 다음 2번 36만 1,000 36만 1,650원. 그 다음에 3번은 7,288만 원.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 이론 답안 다 작성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요거 답 이렇게만 해놓고 그냥 빠져나가면 안 되고요. 예, 이론 이제 알 수 있는 건 이제 풀어 나가야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여러분 이제 여기 답안 저장이라고 보이죠? 여기에 최종 마무리예요. USB로 저장이라고 보이죠? USB로 저장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USB를
빼서 마지막으로 제출하고 나오면 합격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물론 70점 이상이 돼야 합격증이 나오죠. 다음 요 문제를 여러분들은 방금 바탕화면에다가 여러분들 설치를 하는 것을 해봤잖아요. 그것을 설치를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서 이제는 답 없는 걸로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게 나오면 그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